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릴레이로 빠르게 소개해드리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결국에 어제 밤이었죠. 미국에서 발표된 1월 CPI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고 거기에 반응하면서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시장이 오늘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일단은 물가 상승률 미국에서 둔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나왔지만 예상보다는 또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계산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인플레이션 둔화 이런 것들이 기복이 있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 같다라는 시장의 판단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자, 이러면서 연준이 빠르게 정책을 선회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우리 시장도 부담을 갖고 외국인 기관이 동반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서 양시장의 낙폭이 조금씩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지수가 빠르게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2,500선을 상단으로 하는 박스권에 갇혀버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지수가 이렇게 횡보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또다시 테마주만 돌아가면서 상승하는 이런 시장의 분위기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또 어떻게 시장에 반응하고 대응을 해야 할까요? 시장에서 또 빠르게 테마들이 돌 때 거기에 타이밍 잘 맞춰서 수익낼 수 있는 전략과 종목들을 선별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해결책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증시 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스피드 종목 10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만한 좋은 종목들을 10가지 총 20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초의 제한 시간 동안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빠르게 핵심만 간략하게 종목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시청자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저희가 공개해드리는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서 관심 있는 종목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이 종목 내가 매수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가격에 살까요? 아니면 가지고 계신 종목 있으시다면 어떻게 매도해야 될지 이런 질문들을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조금 더 설명드릴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스피드 종목 10 두 분의 전문가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이태건 전문가,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이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을,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두 분의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건 전문가의 픽부터 볼까요? 서플러스 글로벌을 시작으로 솔루스 첨단 소재, 원텍, 디바이스 ENG, 티웨이 항공 이렇게 5가지 종목을 선택해 주셨고요. 반종민 소장의 픽은 하나마이크론, 대동, 미래에셋벤처투자, 탑머티리얼, 솔리드 이렇게 10가지가 처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이 더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자나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궁금한 점 질문 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두 분의 전문가께서 소개를 해주실 거고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투자에 대한 전략 그리고 노하우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태건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전문가의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보이시죠? QR코드로 지금 바로 스마트폰 꺼내셔서 카메라로 인식하시면 바로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좋은 정보도 함께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종목 또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봐야 되겠죠. 첫 번째 이태건 전문가의 종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서플러스 글로벌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 쪽도 업황이 좀 살아나고 있진 않지만 사실 저점부터 주가들이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들도 상승 흐름들을 조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오늘도 서플러스 글로벌이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챗 GPT 관련해서 AI 관련된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또 큰 상승을 조금 보여준 케이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파운드리 업체에서 굉장히 좀 많은 주문들이 조금 이제 물밀듯이 들려오고 있다라는 소식들로 인해서 오늘도 좀 주가가 폭등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중고 반도체 장비들을 수집을 해서 또 그거를 다시 필요한 반도체 기업들에게 매각을 하면서 수익을 보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이 전 세계 뭐 1등 기업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고차 반도체 이제 매각 부분에서 업계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20여 년 동안 반도체 기업 4천여 곳과 그리고 4만 대 이상의 반도체 장비들을 거래한 이력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뭐 삼성전자나 이제 뭐 대만의 TSMC나 뭐 이런 기업들에게 중고 장비를 매입을 한 다음에 잘 수리해서 또 고객사에 또 매각을 하는 이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반도체 시장이 개선되고 있진 않지만 주가가 일단은 좀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 첫 번째 종목 확인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 갈까요? 예, 저도 역시 개선되고 있지 않은 업황인 반도체 종목을 갖고 왔고요. 이 기업은 그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이 하나마이크론은 그 반도체 부분에 분사한 반도체 패키징 전문 업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쵸. 사실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주요 거래처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AI 반도체를 차세대 먹거리로 이제 주목을 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크게 이제 주목받는 상황인데 이 기업 역시 같이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12월 말 자회사 HT 그 마이크론이 그 글로벌 반도체 기업 퀄컴하고 그 브라질 대표 통신 기업 TIM과 협력을 해서 브라질 현재 그 현대역 LOT 제품에 대한 개발을 IoT라고 합니다. IoT 제품 개발에 나선 것으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앞으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러한 그 저용량 데이터를 간헐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이 부분들을 같이 부각받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2월부터 그 기관에 그 순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사실상 뭐 지금 그 작년 9월부터는 좀 저점 형태로 흘러가다가 최근에 좀 반도체 관련된 그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점차 좀 추세가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좀 매수 타점으로 굉장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12,500원까지는 좀 돌파를 했을 경우에 추가 상승 동력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함께 두 분이 첫 종목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체크를 해주셨고요. 자, 저희가 종목을 좀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요한 이슈가 좀 있어서 간단하게 체크해드리면 지금 속보가 전해지고 있는데 중국이 18일부터 한국의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하겠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어오고 있네요. 자, 이러면 오늘 또 관련된 중국 관련 종목들,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국이 18일부터 한국인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하겠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잘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중국 관련 종목들도 오늘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겠다라는 걸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의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갈까요? 2차 전지 소재 기업인 솔루스 첨단 소재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도 2차 전지 양극재들이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고 오늘도 에코프로가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이제 양극재 기업들이 먼저 슈팅을 조금 보여준 이후에 차순위 기업들이 뭐 분리막이나 뭐 이제 음극재라든지 전해액 같은 기업들은 아직은 시세를 뭐 분출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적자가 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유럽 쪽에 많이 좀 진출을 해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음극재 이제 시장 자체가 이 전력비가 굉장히 조금 중요한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코로나 이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전력 비용이 굉장히 조금 늘어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와중에 에너지 비용들이 많이 이제 이 비용으로 좀 나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 작년에 좀 적자를 본 케이스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 1분기부터는 이 전력비들이 많이 조금 안정세를 조금 보이고 있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영업 실적들도 많이 조금 이제 완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조금 보여줄 텐데 실질적으로 이제 2022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지박 관련해서 전력비가 370억 원 가량이 좀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비중이 37%인데요. 굉장히 높은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안정화된다고 하면 땡!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솔로스 첨단 소재 함께 확인해봤고요. 다음 또 반종민 소장님의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저는 대동을 가져왔고요. 대동. 결국은 이제 그 농슬라로 굉장히 좀 유명했던 기업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농기계 전문 업체다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지난 1일 그 로봇 시장 진출 선언 소식을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 로봇 융합 연구원과 로봇 사업 진출에 대한 핵심 기술 그리고 또한 연구 상품 개발을 목표로 대동과 앞으로 그 로보틱스 센터를 좀 공동으로 운영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는데 이게 2025년까지 그 농작물 자율 운반에 대한 추종 로봇 결국은 농슬라 관련된 이슈고 두 번째로는 전동형 그 로봇 관리기 그리고 앞으로 실내용 배송 로봇 등을 이제 개발을 같이 공동으로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동이 단순히 그 농슬라로서만 특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로봇과 관련된 이슈도 같이 좀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동을 이 점을 좀 모멘텀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 뭐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 당시 때 이제 북미 수출이 늘어났고 환율 효과까지 이제 더해진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가져갔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매출액이 만약에 혹시라도 325억 원을 넘게 된다면 이 기업은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상 그 농슬라 이슈를 통해서 11월부터 굉장히 추세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상승폭을 지금 조정을 받고는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 11,500원대부터 12,600원 사이에 두터운 그 지지대를 형성을 해주고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만 잘 이탈을 하지 않는다 한다면 추가적으로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까지 해 주시다가 땡 걸리긴 했지만 농슬라라고 불리는 대동을 확인해 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 다음 종목 볼까요? 네. 좀 전에 이제 18일부터 중국의 이제 단기 비자 허용이 조금 됐다 그랬는데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인 원택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원택 같은 경우에는 피부 미용 기기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미용의 의료기기 장비 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라인업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레이저 기기부터 그리고 뭐 피부과에서 시술을 할 때 필요한 고주파, 초음파 장비까지 모든 라인업들을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원래 그 전에도 제가 뭐 다른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설명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국내 시장보단 해외에다 진출하는 비중이 더 커야지만 수익성이 좀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텐데 이제 수출 비중이 절반이 넘는 54%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리오프닝을 통해서 그리고 아시아 쪽이나 그리고 미국 쪽까지도 사업 진출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대만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뭐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 태국에서도 이미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작년 10월에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여서 현재 파트너사들을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원택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택까지 확인해봤고요. 반정민 소장님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그 미래 에셋 벤처 투자입니다. 네. 벤처 캐피탈 업체다. 그러니까 즉 VC 업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지난해 연결 그 기준 영업이익이 5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한 8%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던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는 했었는데 이 부분들은 점차 앞으로 좀 좋아질 것으로 좀 전망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사실 이 미래 에셋 벤처 투자가 2021년 구글의 그 메스프레소라고 있는데 이 메스프레소의 전략적 투자를 이전부터 최근까지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AI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받는데 구글도 결국은 지금 뛰어드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 미래 에셋 벤처 투자가 본격적으로 그 부분에서 탄력을 받고 나중에 엑시트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외에 동사가 그 AI 분야 중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기업으로 그 몰로코라고 있습니다. 500억 이상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그 AI 관련된 투자를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AI 관련된 투자가 앞으로 더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기존에 이루어졌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창투사로서 굉장히 크게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사실상 그 2023년 1월 그러니까 올해 1월이죠. 1월부터 추세 전환이 되고 있고 그 위 구간에서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7,000원까지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 AI 쪽에 미리 투자해 놓은 것들이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디바이스 ENG입니다. 디바이스 ENG. 네, 디바이스 ENG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나 그리고 디스플레이 세장 장비를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OLED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세정 장비와 그리고 반도체 웨이퍼 보관 용기 세정 장비를 공급을 하고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 들어서 이 디바이스 ENG가 상승 흐름들을 조금 보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잠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이제부터 다시금 한번 레버랩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 이미 과거에 중국 기업들이 공격적인 투자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국내 시장들이 조금 위축이 됐고 그러면서 실적이라든지 매출 부분에서 수주 감소와 그리고 주가 하락이 나왔었던 장시간 동안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던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도 이제 이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에 방문을 하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좀 약속을 했고 그리고 차세대 OLED 수주들이 모멘텀이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웨이퍼 세정 장비들도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것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작년 11월에 캐파 확대를 위해서 토지 매입도 좀 진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디바이스 ENG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바이스 ENG까지 함께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 반정민 소장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탑 머티리얼 가져왔습니다. 네. 네, 이 기업은 2차 전지 소부장 관련된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뭐 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업 그리고 전극 소재 제조가 이제 주된 사업으로 볼 수 있겠고요. 2차 전지에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을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그 아워 넥스트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넥스트 에너지로부터 2차 전지 시스템 그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수주를 받았는데 이 수주 금액이 약 그 433억 원으로 이 탑 머티리얼의 그 2021년 매출 대비 135%에 달하는 대규모 수주를 좀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기대감이 매우 크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뭐 추가적으로 작년 매출이 630억 원, 그러니까는 97% 정도 이제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이 118억 원, 그러니까 144% 증가를 했는데 올해 실적은 좀 더 괜찮아질 수 있다. 이번에 대규모 수주를 통해서도 굉장히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탑 머티리얼을 좀 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기술적 분석으로는
사실상 그 상장 이후로부터 상승을 했다가 12월부터 조정폭을 좀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지만은 재차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현 구간에서도 그 타점 시점이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그 상단에 있는 45,000원에 대해서 일시적인 차익 실현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 부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이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좋고 추세 흐름도 좋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탑마테리얼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5번째 종목이죠. 네, 티웨이 항공을 가져왔습니다. 네, 항공주. 뭐 리오프닝 관련주, 대표적인 관련주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가 항공기 중에서 사실 이제 실적들이 굉장히 좀 좋지 않았는데 이제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객 수요도 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장거리 노선들도 많이 확보를 한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장거리 노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확대를 하면서 예상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을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LCC 이제 기업 중에서 중대형 항공기를 좀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서 시드니 신규 취항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장거리 노선 사업 등을 통해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리오프닝에서 어느 정도 조금 해소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동남아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단거리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들을 이제 국민들이 좀 많이 여행을 좀 가신 것처럼 그만큼 1분기 실적들도 호실적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이 좀 전망이 된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인해서 화물 이제 장거리 운수권을 배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LCC 업체가 화물 부분에서 매출도 고성장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TA 항공까지 확인해봤고 반종민 소장님 5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예, 솔리드 가져왔고요. 솔리드. 이 솔리드는 유무선 통신잡이 제조업체로 5G로서 굉장히 부각을 받았던 기업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76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350% 증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는 그 5G 산업이 뭐 작년에 굉장히 좀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실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국과 미국의 그 삼성전자가 전 세계 오픈랩 공동 구축 제안에 얼라이언스 참여로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는 5G 관련된 이슈가 그 솔리드로서도 많이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요. 뭐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 방문한 그 미국 국무부 그 경제 차관이 일행이 국내 기업들에게 오픈랩의 글로벌 확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기 때문에 솔리드가 기존에 삼성전자와 AT&T 등과 함께 개방력 5G 네트워크 표준인 오픈랜 얼라이언스에 참여를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상황들을 봤을 때는 5G 이슈 시 솔리드가 굉장히 좀 크게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작년 5월부터 굉장히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5G에 대한 이슈가 그렇게 크게 없었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고 11월부터 이제 어느 정도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하락폭을 좀 막았다라고 좀 판단될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5,900원에서 6,200원대 두터운 그 매물대를 지지 구간으로 형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굉장히 좀 뛰어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딱 맞춰서 솔리드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이나 전망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런 내용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서서 10가지 종목 못 보신 분들 위해서 한번 정리하겠고요.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체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박유진입니다. 어제 미국의 CPI 상승률이 기대보다 높게 나오면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만 기술주는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 증시는 양시장 모두 0.3%대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지수 흐름이 어떤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은 오늘 하락 전환을 한 모습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0.5% 내리면서 2,452포인트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18% 내린 수치죠. 778포인트 선을 지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지수보다는 종목별로 조금 더 살펴봐야 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전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이었는지 업앤다운 체크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마트입니다. 이마트가 어제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지난해 연매출이 29억 원에 달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4분기 영업이익은 감소했습니다. 스타벅스 캐리백 환불 등 일회성 비용이 증가했고요. 또 기록적인 고환율의 영향도 받았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금 아쉽다는 분석도 있었는데 다만 올해는 실적 회복세가 나타날 거라는 이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아침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했습니다. 먼저 교보증권은 기존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상향했고요. 유통업 내 최선호주로도 이마트를 선정했습니다. 다우투자증권도 마찬가지로 14만 원 동일하게 상향했는데요. 내식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이번 1분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현대차증권과 삼성증권도 각각 12만 원과 12만 2천 원으로 올려서 제시를 했는데 이 소식에 오늘 이마트는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주가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마트는 5.7% 넘게 오르면서 11만 6,300원을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개장 직후보다 상승폭이 두드러지게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센즈랩을 준비했습니다. K사인이 자회사인 이 AI 보안 기업인 센즈랩이 오늘 코스닥에 첫 입성을 했습니다. 최근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기업들이 연이어서 상한가를 달성하는 등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센즈랩도 상장 첫날부터 시초가의 2배를 기록했습니다. 시초가는 2만 1,000원에 형성됐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센즈랩은 사이버 보안 업체입니다. 이 공공기관과 금융기업 또 보안 업체에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해당 서비스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이 사이버 보안 위협을 분석하고 또 예측하는 서비스입니다. AI와 빅데이터 프로파일링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센즈랩은 앞서서 공모 경쟁률도 868대 1을 기록했고요.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도 1326대 1을 기록하면서 높은 경쟁률을 보인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센즈랩의 현재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센즈랩의 주가 흐름은 28% 넘게 오르면서 22만 6,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상한가에 접근하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모 회사인 K사인은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5%가량 하락을 하면서 2,04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덴티스를 준비했는데요. 의료기기 전문 기업인 덴티스가 어제 지난해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보다 32%가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11배가량 높았습니다. 실적을 조금 더 리뷰를 해보면 지난해 여러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 흑자 전환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실적 성장세는 이후 계속해서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외 임플란트와 LED 수술 등 전 부분에 걸쳐서 고르게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가운데 덴티스는 지난 1월에 신공장 증설을 위한 부지도 매입을 했습니다. 글로벌 수요에 대비한 생산력 확대는 물론이고 올해는 또 신제품도 출시해서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이다.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렇게 연간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는 하회를 하면서 어제 시장의 거래에서부터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4분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6억 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이 큰 타격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덴티스는 현재 4.9% 넘게 내리면서 8,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낙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모습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박유진이었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10가지 종목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시청자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알려드리는 종목 리스트를 보여드릴 텐데 이 종목들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질문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유튜브 댓글창에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궁금한 점 알려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런 종목들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궁금증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매수는 언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앞으로 기업의 전망은 어떨까요? 이런 구체적인 질문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피드 종목 10 이번 또 두 번째 10가지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리스트에 올라와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스피드 종목 10 나머지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태건 전문가의 픽은요. 기아, 텔레칩스, 알체라, 제우스, 모델솔루션 이렇게 5가지 종목 가져오셨고요. 반종민 소장의 픽은 셀루메드, SV인베스트먼트, 인바디, 가온칩스, NHN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질문을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 두 분이 또 가지고 오신 종목들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들 하나씩 또 저희가 릴레이로 소개해드릴 거고요.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이런 종목이나 아니면 또 투자 정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픈 채팅방도 준비해 놓으셨죠. 자, 샵 3772번으로 이태건이라고 이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이 스마트폰 꺼내셔서 지금 옆에 보이는 QR코드로 바로 인식을 하시면 오픈 채팅방에 직접 이동하실 수 있으니까 함께 참여하시면서 좋은 정보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릴레이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이태건 전문가님부터 시작할까요? 네, 먼저 기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 한 해 실적이 뭐 괜찮게 좀 나왔죠. 그렇죠. 실적 발표는 좀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조금 쓰면서 주가들이 조금 반등하는 이런 흐름들을 좀 계속 조금 보여줬고,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테슬라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도 지난달 인도에서 가장 현대기아차가 또 이제 이 시장 점유율도 많이 조금 늘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조금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조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쪽이 조금은 이제 눌려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정이 다시 한번 슈팅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 현대차나 기아차가 작년부터 이제 중고차 시장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환율 효과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작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발표를 했죠. 하반기부터 중고차 시장도 진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성까지도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좀 나올 신차 EV9이라든지 이런 신차 효과들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아 함께 하기로 해봤고요. 반중민 소장님의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예, 저는 셀루메드를 갖고 왔고요. 바이오. 네, 이 셀루메드가 결국 의료기기 및 바이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난해부터 이 기업이 그 신사업인 그 교체형 2차 전지에 대한 사업을 좀 진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의료기기 및 바이오 산업 관련된 부분도 영위를 하고 있지만은 2차 전지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테마가 좀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뭐 비아디와 독점 계약을 통해서 국내 뭐 137만 그 배달 라이더들에게 뭐 교체형 배터리 전기 이륜차 수요를 선점할 계획을 좀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즉 제가 봤을 때 뭐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보다는 결국은 오토바이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탈부착형 배터리라고 해서 중국에서는 좀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전기 충전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스테이션에 들어가서 배터리가 교체되는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뭐 국내에서 뭐 전기차를 이용하기에는 좀
전기차에 적용시키기에는 좀 지역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오토바이나 이런 이륜차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이 시장에 대해서는 좀 더 높게 평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굉장히 좀 접근이 유효하고 사실상 작년 9월부터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계속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6,200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셀루메드 바이오 종목이지만 2차 전지와도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잘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다음 종목 뭐죠? 네, 다음 종목으로 텔레칩스, 텔레칩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텔레칩스는 반도체 팹리스 업체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생산 시설을 보유하지 있지 않고 설계만 담당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제도 이제 언론에서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지만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BMW와 핵심 칩 개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텔레칩스가 어제 상승 흐름들을 조금 보여준 그런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오전부터 좀 급등을 했다가 조금 눌리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팔라노 파운드리 공정을 활용해서 차세대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앱인 돌핀5 칩세트를 생산 중에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꼭 반도체 회사뿐만이 아니라요. 현대기아차도 이미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X 세미콘 다들 아시죠? 이제 LX 세미콘이 지분 10.93%를 확보를 하면서 2대 주주의 등극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국내 상장이 되어 있는 팹리스 기업 중에서는 실적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매년 매출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향후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조금씩 더 안정화가 되고 뭐 이제 완화가 된다고 하면 매출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텔레칩스까지 이태건 전문가님 소개해 주셨고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꽤 가지고 오셨네요. 자, 이번에 반종민 소장님은 다음 어떤 종목이죠? 네, SV 인베스트먼트고요. 이번에도 인베스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VC 관련된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업체다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장 뭐 19% 이상 상승을 하다가 지금 좀 윗꼬리를 단 모습들을 갖고는 있기는 하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기업에 대해서 투자처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크게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사실 이 기업이 그 인공지능 AI 그 반도체 펠리스 기업인 리벨리온이라고 있습니다. 이 리벨리온이 챗 GPT의 원천 기술인 트랜스포머 계열의 자연어 처리 기술을 지원하는 AI 반도체, 즉 그 이름명이 아톰이라고 하는데 이 아톰을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크게 부각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상 상반기 출시 예정인 KT가 이게 뭐 GPT 관련된 부분들이 KT가 먼저 좀 출시를 할 계획인데 이게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믿음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경량화 모델을 해서 아톰을 좀 탑재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리벨리온의 그 어떻게 보면 아톰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SV 인베스트먼트가 이 기업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처로서 굉장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형태다. 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작년에 지분을 투자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에셋 벤처 투자와 그 SV 인베스트먼트는 투자처로서 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부터 그 19일부터 외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꾸준히 유입되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3,500원까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VC 관련 종목을 오늘 2개를 가지고 오셨는데 어쨌든 연관시켜보면 전부 인공지능과 연관되어 있는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에 수혜를 한번 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 네. AI 관련주인 알체라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어제하고 오늘에 이어서 지금 이제 7% 넘는 하락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일전에 제가 나무기술이라는 종목들도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AI 관련주들이 낙폭이 조금 세게 나오면 바로 좀 반등이 나오는 시세 흐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14,000원에서 12,000원은 깨진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000원 초반에서는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지점이지 않을까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AI 관련해서 이제 영상 인식 이 부분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이제 알체라가 주가들이 좀 급등을 한 상황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최대 주주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네이버의 자회사죠. 스노우가 최대 주주에 등극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AR, VR 기술들을 좀 제공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알체라의 제공을 하는 이런 기업들이 기술들이 좀 제공이 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시장에서는 영상인식 부분에서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조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스노우하고 공동 투자를 해서 설립한 이 NFC 국내 1위 거래소들도 좀 보유를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오늘도 좀 발표가 나왔지만 STO 그러니까 증권형 토큰에 관련해서도 블록체인 업체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성까지도 우리가 좀 지켜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체라까지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반 소장님. 네, 인바디를 갖고 왔고요. 인바디. 네, 그 체성분 분석기 개발 및 생산 업체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사실상 그 지난달 30일부터 그 2월 2일까지 두바이에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열린 그 아랍헬스 2023, CS 2023도 아닌데 뭐 어쨌든 뭐 그런 컨퍼런스에 참가를 했습니다. 참가를 했고, 바이옴이 현재 관계자로부터 높은 관심을 좀 받았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이전 대비 사업분 그 문의가 120% 이제 증가를 했다라고 좀 발표가 됐고요. 인바디의 현재 전체 매출이 약 70%가 모두 해외에서 발생된 만큼 수출이 굉장히 크게 강한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에 또 인바디가 그 미국 해병대 고가 제품의 인바디 770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또 250대 이상 대량을 납품한 이력이 있고, 또한 유럽 축구 그 프리미어 리그 등에 뭐 적극적으로 좀 쓰이고 있으면서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 구단에도 많이 그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바디를 좀 더 매력적으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전일 정부에서도 K 그 스포츠 관련된 산업들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은, 사실상 디지털 치료제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된 전 11월에 정부 정책과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바디를 좀 더 크게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뭐 월드컵이 작년에 이제 끝났는데 끝나는 시점으로 외인의 매수세가 계속 연속 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바디까지 확인해봤고요.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의 종목 하겠습니다. 네, 제우스 말씀을 제우스요?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질적 이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반도체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저점에서 뭐 삼성전자나 그리고 이제 주가들이 상승을 하면서 뭐 같이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추가된 사업인 로봇 사업에 최근 들어서 중점을 많이 두면서 주가들이 좀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2010년부터 로봇 사업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초석을 조금 다져놨었고요. 그리고 2019년부터 육축 관절 소형 로봇 제로를 좀 선보인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무인 카페, 뭐 커피의 바나다라는 이런 브랜드의 이제 무인 로봇을 조금 도입을 하면서, 그리고 화장품 업체 제조 및 포장 라인에도 이 제우스의 로봇들이 투입이 되기 좀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대비 올해 로봇 사업 매출이 약 10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 장비 이외에도 로봇 사업의 성공 여부가 지금 뭐 이제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도 실질적으로 뭐 이미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우스가 확보한 기술력도 지금 전 세계 두 곳밖에 없는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우스까지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사실 전문가님과 계속 좀 어떻게 동일한 섹터를 갖고 오는 것 겹치는데요, 같은데, 네. 예, 그만큼 그 섹터가 지금 굉장히 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지금 가온칩스를 좀 눈여겨보고 가온칩스요? 가겠습니다. 네, 이 가온칩스는 시스템 반도체 전문 디자인 솔루션 업체다 말씀드리겠고요.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또한 그 응용 분야별로의 용도에 따라서 차량용 반도체로 또 할 수 있고 또한 인공지능 반도체 그러니까 AI 반도체로서도 좀 분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계속 AI 반도체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가온치스 역시도 같이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결국은 MS 등 글로벌 기업과 협력해서 갤럭시에 챗 GPT를 탑재를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갤럭시에 그 빅스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빅스비에 한 발 더 나아가서 모바일 기기 인공지능 기능을 좀 더 강화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AI 관련된 이슈가 크게 부각받을 수 있고요. 가온 칩스의 보유 기술이 삼성 파운드리 하이엔드 공정에서 최적화된 디자인 솔루션 부분에서는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려운 기술력을 갖고 있고 또한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그 산업이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부분들이 가온 칩스가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와 협력 및 파트너십 강화를 할 예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은 충분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그 상장했을 때 공모가가 14,000원이었습니다. 그 아래로 그 올해 1월부터 터치를 하고 다시 재차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32,000원까지는 바라보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온 칩스까지 함께 확인해봤고요.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마지막 종목으로 모델 솔루션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엔 컴퍼니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 타이어죠. 계열사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델 솔루션이 하고 있는 이런 뭐 일들을 조금 보자면 IT 통신, 모빌리티, 항공우주 그리고 로봇, 그리고 의료기기 이런 이제 기기들을 제품 이제 개발 단계부터 위탁 생산까지 토탈 진행을 하고 있는 솔루션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로봇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위탁 생산 부분의 매출액의 80%가 로봇 쪽에서 발생이 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서빙 로봇이나 방역 로봇들을 이미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만큼 고객사가 빠방하다는 건데요. 애플, 아마존, 그리고 삼성, 구글, 테슬라 이런 대기업들을 전 세계 500여 곳에 해당하는 고객사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들도 좀 잘 나왔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700억 가량 좀 나왔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810억을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모델 솔루션이 향후 성장이 가속화될 거라고 보여지는 바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모델 솔루션까지 마지막 종목 확인해봤고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뭐죠? 네, NHN이고요. 네, 이 모바일 게임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이 부분들보다는 클라우드나 시스템 사업적인 부분들이 더 특화된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매출 첫 2조 원을 돌파를 했고요. 돌파를 하면서 좀 좋은 부분들에 대한 성장세는 좀 가져갈 수는 있었지만은 영업이익이 그 4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 감소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왜 이런 상황들이 발생됐냐면 커머스 부분에서 중국 소비 심리 위축과 그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지속적인 좋지 않았던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영향을 받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사실상 이 NHN의 그 자회사인 NHN 클라우드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NHN 클라우드가 클라우드와의 인공지능 등의 그 기술 역량 강화는 물론 지역 거점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사업의 본격화를 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회사 그 NHN 클라우드가 1,500억 원 투자 유치를 받은 이력이 있었고 이게 또 유니콘 기업으로 좀 불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 그 가치가 약 1조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 AI 사업 관련된 부분에서도 기술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GPT 관련 기술도 지금 연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은 충분하다. 그리고 작년 10월 그 SK텔레콤의 인공지능 그 반도체 회사의 사피온과 손잡고 NHN 데이터 센터의 국산 AI 반도체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로서도 주목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 딱 맞춰서 NHN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두 분이 10가지 종목들을 오늘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만 한번 들어볼까요? 마지막에 소개해드렸던 모델 솔루션을 탑픽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모델 솔루션 이태건 전문가님은 주셨고요. 반종민 소장님은요? 저는 NHN입니다. 마지막 종목 역시 NHN과 모델 솔루션 오늘 탑픽으로 정해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오늘 시장에서 이 두 종목 포함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시 파워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종목들 소개는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더욱 좋은 종목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좌하고 나서 1시간 뒤엔 뭐다? 증시 파워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